네, 안녕하세요.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의 답을 맡은 이조조장 이규영. 저희 조는 내년 이슈가 되고 있는 급발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고, 그래서 이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낮다 하면 큰 인명사고와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급발진 사고는 분명하지 않은 이유와 판결 등으로 여전히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급발진을 이해하기 쉽도록 사고 원인을 소개하고 급발진 문제 해결의 문제점을 짚어본 후 저희가 생각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발진이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이야기합니다.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엔진 RPM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고 정지 상태나 지속 상태, 정속 주행 상태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게 제동 장치의 작동 불능을 수반합니다. 급발진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관련 사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막 넘어선 순간 차는 갑자기 굉음을 내며 질주했고 결국 도로변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8월 2일 저의 고향 부산 감만동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고입니다. 목격자의 증언, 사고 14분 전 차량 이상 상태에 대한 녹취, 그리고 이런 많은 논란이 있는 사고로서 저희는 이 운전자가 30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업에 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에서 아무런 대처도 못한 채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데 의문을 가지고 법원 판결 또한 소비자의 과실이라는 판결을 받았던 것 또한 저희가 의문을 가지고 급발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급발진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세 가지 요인은 ECU, 고압 펌프 불량, 진공 배력 장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ECU란 쉽게 생각하면 컴퓨터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기적 신호의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ECU, 즉 엔진 제어 장치는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센서 등과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엔진을 제어합니다. ECU는 대표적으로 엔진으로 들어가는 공기 통로인 스로틀 밸브를 제어합니다. 그 ECU는 가속 페달에 밟는 양을 인식하는 센서와 스로틀 밸브를 제어하는 시스템과 통신을 주고받습니다. 문제는 이 제어 과정이 뒤틀릴 때 나타납니다. 이 이슈의 결함은 후에 언급이 될 토요타 리콜 사태에 대한 급발진 원인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고압 펌프입니다. 앞서 보셨던 부산 감만동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서 자동차 엔진룸의 고압으로 연료를 분사하는 부품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경유 차량의 핵심 장치인 고압 펌프의 볼트가 풀렸고 여기서 생긴 틈으로 연료가 샜다는 얘기입니다. 고압 펌프에서 샌 연료는 엔진 아래에 있는 엔진 오일통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원래 엔진 오일은 점도가 높아서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유막을 만들 뿐 연소실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엔진 오일에 경유가 섞이면 점도가 떨어집니다. 점도가 떨어진 엔진 오일은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유막을 만들지 못하고 연소실 안으로 유입됩니다. 그만큼 연소실에는 가연성 연료가 늘어나 굉음과 함께 이상 폭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고압 펌프의 문제는 흰색 연기와 소리 등의 뚜렷한 징후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로 급발진 문제가 많은 산타페 차량에 대해 부상 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공 배력 장치입니다. 진공 배력 장치는 브레이크를 작은 힘으로 큰 제동 효과를 내기 위해 쓰는 장치입니다. 급발진의 원인 중에 하나로 또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면 진공 배력 장치로 인해 엔진 공기실 입구에 압력 변화가 생기고 수많은 반복작용 중
우연하게 공기실이 진공 상태가 되면 대량의 공기가 순식간에 실린더로 들어가면서 출력이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터보 차저 현상이 생기면서 운전자가 평상시에 밟던 브레이크 담력으로 제동이 안 되는 겁니다. 진공 배력 장치가 엔진에 영향을 주는 구조는 주로 가솔린 기관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데 2012년 급발진 의심 사고를 엔진 유형별로 나눠보면 94.4%가 가솔린 LPG 차량이었고 디젤 차량이 5.6%였습니다. 가솔린 차량과 디젤 차량의 그 당시 점유율은 50대 30이었음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급발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급발진 문제의 사고 원인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법정에서는 급발진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입니다. 일반 소비자 중 전문적 지식과 급발진의 원인을 법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입증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자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은 이러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문장은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반증하지만 그런 상황을 소비자의 잘못이 아닌 차량의 결함이라는 것을 반박하기에는 일반 소비자는 전문적 지식과 자본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회사의 은폐 의혹입니다. 앞서 보신 부산 간만동 사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고압 펌프의 문제점은 현대기아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가 있었고 내부 고발로 인해 그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토요타 또한 리콜 사태를 야기했던 급발진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나사 연구소를 매수하고 소송 앞에 있을 급발진 소송을 미리 합의하는 등 그런 은폐 의혹이 있어 미국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 회사들이 이 급발진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내부 고발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품질전략팀의 부장급 엔지니어로 근무했던 김광호 씨. 그는 25년간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다 작년 가을 해고됐습니다. 내부 기밀 누설, 즉 현대기아차 품질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해고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지난 2015년 7월 현대차가 문제의 고압 펌프를 납품한 보취사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논의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고압 펌프 때문에 서비스 팀 쪽에서 주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 화재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연성이 있고, 그다음에 뭐 시동이 키를 빼도 시동이 안 꺼진다든지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뉴스타파가 입수한 현대기아차의 대책회의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고압 펌프의 플래지 볼트 풀림은 헤드부 누이와 달리 수리 비용 및 운행 중 사고 등 안전상 심각한 품질 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고압 펌프 결함으로 키를 뽑아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 엔진 오버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고압 펌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풀려 연료가 엔진 오일과 섞이는 현상이 심각한 안전 문제임을 현대기아차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증 능력의 부족입니다. 현재 급발진 문제의 법적 판단은 국가수 의견에 전적으로 오져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수의 검증 능력이 부족하다면 법원의 판결이 신뢰성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국가수는 급발진 조사를 위해 검사 장비를 현대기아차에서 빌려야 하고 그러한 분석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전자전기 전문 인력조차 없습니다. 또한 그런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3억 원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국가수의
검증 능력에 필요한 장비, 인력, 예산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인지 국가수는 부실 조사 의혹에 항상 시달리는데 부산 간만동 사건의 차량에 대해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검사를 현대 기아차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검사를 맡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결국 의혹이 제기된 모든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요타 리콜 사태에 도화선이 됐던 부가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난 2007년 9월 진 부가오일지 몰던 캠리 소송차가 미국 오클라호마주 고속도로에서 급발진을 한 사건이 바로 이 소송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도요타는 당일 피해자들과 300건이 넘는 소송 합의와 또 나사 연구진을 매수해서 매수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래서 이를 괘씸하게 여긴 미국 정부가 바그룹의 급발진 보고서를 토대로 법정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그룹은 사설기관인데 미 정부에서 바그룹에 의뢰를 해서 여기서 급발진 보고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 법무부는 급발진 은폐를 문제 삼아서 벌금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바그룹의 도요타 급발진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리의 엔진 스로틀 컨트롤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있었고 ECU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있었는데 이를 2차적으로 커버해주는 방어 수단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한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조사 보고서의 파급은 설명을 실험으로 증명해서 급발진을 재현했고 또 이러한 결과로 법원을 이기는데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급발진은 존재하지 않고 재현도 불가능하다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나 아니면 나라에서 급발진 문제를 다뤄야 되고 실험이나 관례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아니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급발진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소비자, 기업, 국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기업에서는 기계적, 정기적 방지턱 마련과 또 사고 기록 장치를 공개하는 게 있는데요. 급발진에 대한 기계적, 정기적 장치를 보완해야 되는데 시프트락과 브레이크 오버라이드 같은 급발진 대비 장치 보완과 그리고 또 이런 전기 장치에만 의존하지 않는 기계적인 방지책을 함께 마련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프트락이라고 하는 것은 변속을 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지만 변속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버라이드는 운전자의 의도랑 상관없이 갑자기 가속이 되었을 때 스로틀 신호를 끊어서 가속을 멈추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장치들은 ECU랑 관련이 있는데 정기적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계적 장치, 예를 들면은 스로틀을 제어하는 그런 장치 등을 통해서 방지책을 함께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기록 장치 데이터의 적극적 공개가 필요한데 사고 기록 장치는 EDR이라고 해서 사고 전과 후에 속도 변화라던가 그때 브레이크가 작동했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차 내부에 있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나 해독할 수가 없고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이용해서 해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 기록 장치를 제3자도 해독할 수 있게 통신 규약을 공개하고 또 그런 자사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오픈해서 소수적인 논쟁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소비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급발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 대처 방안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급발진 사고는 본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은
급발진 시 운전자들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막 이렇게 여러 번 밟는데 그게 아니고 힘을 줘서 꾹 깊숙이 밟고 밟아야지 더 그 감속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를 만약에 내 차에 이상이 좀 있는 그런 징조가 보이면 기어를 빨리 중립으로 전환을 해주는 게 급발진을 그나마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 보호원이랑 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관련 기관을 증설하거나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급발진에 대해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고 또 잘 실행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가지도의 기존 제도 및 기관 재정비가 필요한데 소비자가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이걸 입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요. 자동차 결함에 대해서 조사하는 객관적이고 전문화된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수가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국가수는 자동차 결함만을 그런 조사하는 기관이 아니고 뭐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범인을 잡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문성도 떨어지고 관련 장비나 인력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이런 자동차들의 급발진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또 신속하게 법을 제정을 해야 되고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바그룹 같은 그런 적극적인 태도로 급발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의 결론은 현재 한국에서 급발진 사고 문제는 법원 판결에 의존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국가수의 사고 관련 검증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더 중요해지고 시급해졌습니다. 급발진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 소비자, 국가가 힘을 합쳐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저번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브레이크 문제인데요. 사고 영상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사례랑 브레이크가 100km에서 가다가 밟으면 30에서 50m 만에 차가 서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아도 차는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사고가 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엑셀하고 브레이크는 헷갈렸거나 아니면 브레이크에 지금 페이드인 현상도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발생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레이크 때문에 사고 브레이크를 안 밟고 또는 이제 브레이크 미스 조작 미스로 인해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때요? 사고 영상들 조사하시면 주로 저희도 공감하는 건 열의 9은 급발진 사고는 그냥 변명에 불과합니다. 혹시 정말 급발진 사고라고 추측되는 건 몇가지 사건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스로틀 제어 장치나 그런 이제 엔진 출력에 관련된 이제 엑셀레이터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브레이크가 아예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의 기계적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엑셀레이터 부분에서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작동이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스로틀 밸브라는 엑셀레이터가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라는 후속 조치가 안 따라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브레이크랑 엑셀레이터는 네, 그 스로틀 밸브가 이제 이게 어떤 식이냐면 스로틀 밸브가 열려 있음에도 안 열려 있다고 이슈에서 이제 계속 전자 정비가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엑셀레이터는 계속 가동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브레이크라는 부분도 이제 이슈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꼬이면 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이슈요. 네. 아까 해결방 네. 해결방안으로 짧게. 구체적인 그 시스템을 제 안에 이제 자동차 안에 내재를 해서 그 전자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기계적으로 사람이 대처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뭐 브레이크라든가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직까지는 수동으로 작동하는 차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임에도 그런 이슈를 보는 이제 전자적으로 작동하는 차량임에도 브레이크와 사이드 브레이크는
아직까지 수동으로 작동하는 차량이 많은데 그런 차량 중에서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아서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확신하실 수 있는지. 사실 저희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게 저희가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확답은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요 주제는 아마 12개 조 중에 가장 기술적인 주제예요.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많고 할 말이 많고 뭐 도와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급발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제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